확장해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저의 핵심 가치를 알려드릴까요? 네, 저의 핵심 가치는 정리가 어려우신 분, 삶이 복잡하신 분들에게 심플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가 보통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기관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제 채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이나 기업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사실은 되게 다양해요. 제가 엊그저께도 하나 수업이 끝난 게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생각정리 수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고령 수업 오셨던 분이 78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그 정리 방법을 제가 아무리 좋게 알려드려도 적용하기 쉽지 않으실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항상 뭔가 불만이셨던 거죠. 좀 더 일찍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시점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관련해서 이제 강의, 기관 강의나 여러 가지 특히 생각 정리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최근에 이제 이 질문 해주셨어요. 생각 정리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박지현님께서 생각 정리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시다. 작가님이 어떤 과정으로 생각 정리 능력을 높이셨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생각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생각 정리. 네. 어떻게 생각 정리 능력을 높이셨는지. 생각 정리는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끄집어내는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건 바로 기록, 메모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록을 평소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손을 제일 많이 쓰고요. 또 잠깐 보여드리면 아이디어 노트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적고 있거든요. 수업 강의나 제 아이디어 같은 거를 계속 생각날 때마다 적어요. 도식화를 하기도 하고 낙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끄집어내면 그것들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적고 생각해보고 또 저는 마인드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마인드맵, 손마인드맵도 하고 그 다음에 싱크마이즈를 활용해서 마인드맵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도구를 활용하시는 거는 이제 손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들을 조금 익히시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툴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질문이 어떤 과정으로 생각 정리 능력을 높이시는지 지금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면 지금 다른 분께서 정리정돈 책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은데 다른 책과 구분할 수 있는 나만의 필살기 하나는? 나만의 필살기? 네. 다른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저만의 필살기는요. 생각과 공간 정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로지컬 싱킹에 대한 부분을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분들 오셔서 이제 수업도 그랬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들을 실제로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섹션과 공간을 정리하는 좀 효과적인 팁. 저는 어려운 건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내게 안 돼요. 각 맞추고 이렇게 도구 많이 사가지고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적용할 수, 유지를 좀 오래 할 수 있는 팁. 그 다음에 생각을 좀 잘 적용해서 로지컬 싱킹과 그 공간 정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걸 접목해서 하는 게 저만의 필살기라면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과 공간 같이. 네. 그러면 아까 그 마인드맵 어플 말고 혹시 다른 도구들도 있을까요? 제가 제일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심포와이즈 같은 마인드맵 도구인데요. 혹시 만다라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만다라트라는 이렇게 깍두기 모양의 81칸을 쓰는 그 도구가 있어요. 간단한데 그것도 이제 내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요. 제 책에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다라트 도구 많이 활용하시면 참 좋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잘해요. 1학년 친구들도 굉장히 잘할 만큼 간단한 도구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전 디지털 도구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써보고 있는데 노션에 좀 꽂혀서 노션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쓰는 이유가
우리가 에버노트든 노션이든 기록을 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제 생각을 표현해서 담아내는 거, 그리고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저희 김민서님께서 네. 선물 받은 물건이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고 계속 남기다 보니까 이제 쌓여만 가는데 선물 받은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선물 어렵죠. 그래서 일단 선물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먼저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상대방한테 선물을 줄 때 이게 짐이 될 것 같은 선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좋아할 것 같은, 특히 하시지 말아야 될 거, 그분의 취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 있죠. 네. 네. 내가 좋아서 하는 선물들 가요. 왜냐면 그분한테 짐이 돼요. 그래서 선물도 함부로 하지 마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작아도 좀 의미 있는 것도 좀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걸 비울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누셔야죠. 네. 근데 이제 이거예요. 물건은 그 물건의 목적과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집에다 쟁여놓는 건 그냥 도리예요. 네. 그러니까 쇳덩이나 어떤 플라스틱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이 활용되지 못한다면 누군가 나보다 더 잘 쓰는 사람한테 판매를, 당근이라 요즘 많이 하죠. 판매를 네네. 한다든지 아니면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그게 더 잘 쓰이는 곳에 쓰이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나보다 네. 다른 사람에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나누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겠군요. 그리고 일단 짐이 되는 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 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살짝 드리네요. 그리고 물건을 정리할 때 순서가 있으신지 네. 책, 옷, 서류 등 네. 소품, 추억 물건 등등 순서가 있는지 문의를 주셨네요. 이선미님께서. 순서는 사실은 내가 우선시 급한 공간부터 먼저 하셔야 되죠. 근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는 추억 정리를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추억은 한 번 빠지면 못 태어나오시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옷도 이렇게 꺼내서 입어보세요, 꺼내서 정리하세요라고 하면요, 그렇게 또 패션쇼를 하시는 거예요. 입어봐야죠. 입어보고 대보고 사진 찍어보고 이건 언젠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막 옷 늘어져서 하우스에요, 홈웨어 집에서 입어야겠다, 홈웨어를 막 20벌씩 갖다 주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판단하시려면 이 방법 추천드려요.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된 공간이나 상태를 사진을 먼저 찍어보세요. 누구 보여주지 않더라도 사진을 먼저 찍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눈에 익숙한 거랑 사진을 찍어서 보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얘가 굉장히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게 눈에 보일 때 그 상태의 것들을 좀 드러내는 걸 좀 객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한 번 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속옷 서랍, 양말 서랍, 작은 것부터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거 하시고 서랍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단계별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왜냐면 혼자 하잖아요. 그쵸. 네, 일단 사람을 쓰지 않는 이상. 그쵸. 네. 사람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씩 추억은 제일 마지막에. 네. 그리고 황성윤님께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관계 정리 노하우. 노하우. 관계 정리 노하우. 네. 어렵죠. 왜냐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한테는 많은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핵심적인 좋은 분들을 곁에 두는 게 중요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 정리 노하우는 그거 같아요. 내가 베풀면 또 그렇게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의 어떤 나만의 그런 뭔가 그룹이라고 할까요? 조금 뭔가 더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다 섞여 있으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SNS도 그렇고 연락처도 너무 많아서 카톡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좀 집중할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내 곁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되게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집중해야 될 분에 먼저 우선한다. 네. 그러면 조혜진님께서 정리에 진짜 유용한 수납 도구가 있을지 수납도구? 정답 저 개인 물론 사람마다 틀리지만 작가님의 노하우는요? 저는 수납도구는 안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리를 한다는 목표에 제가 그 수납도구 얘기 드리긴 드려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리를 수업을 이렇게 듣고 손잡고 이렇게 어디 다 있는 곳 그쪽이나 그러니까 다이소
이케아, 모던하우스 이런데 많이들 가시거든요. 요즘 엄청 저렴한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수납 도구도 안 쓰고 잘못 쓰면 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납 도구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수납 도구부터 늘리겠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4단계 있었죠. 그 4단계에서 나누기 작업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 잡기 전에 수납 도구를 구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집에 만약에 옷이 한 300벌이 있어요. 300벌의 옷을 위해서 옷걸이를 300개를 사는 게 아니고 정리하고 분리한 상태에서 한 200벌까지 줄여놓은 상태에서 200개의 옷걸이를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납도구를 잘 추천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옷걸이예요. 옷걸이요. 되도록이면 옷걸이는 통일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 세탁소 옷걸이는 좀 임시 보관용이라서 이렇게 옷 어깨나 이런 거 보호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PVC 옷걸이 추천드려요. PVC 옷걸이라고 좀 단단한 옷걸이가 있거든요. 제가 옷걸이 종류를 거의 10몇 개를 홈쇼핑 출신이잖아요. 많이 써봤어요. 근데 부러지고 여기 어깨에 언늘어나고 막 물들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PVC 옷걸이가 가볍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시면 저렴한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옷걸이요. 네, 바구니는 A4 바구니라고 다이소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이 쓰는 그 사이즈, 정말 A4 사이즈만한 바구니예요. 여기에 그 옷을 수납하기가 조금 편하거든요. 그래서 A4 바구니 정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고 분류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하셔야 됩니다. 제 참 개인적으로는 무슨 수납용품으로 정리하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구매를 하되 네. 최대한 그것도 이제 깔끔하게 너무 이렇게 분류하고 네, 넘치지 않도록. 과하지 않게 하라는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부모님이시다 보니까 지금 오사라님께서 정리 못하는 아이들 네. 정리 습관 만들어주기 위해 좋은 방법이 있을지 너무 중요해요. 자, 정리는 몇 살 때부터 가르치면 좋을까요? 몇 살 때부터 가르치면 좋을까요? 3살이요. 3살. 맞아요.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가르치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저귀 갖다 버려?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애기 대답 못하든, 네. 이렇게 갖다서 자기 쓰레기는 버릴 수 있을 만큼의 말귀를 알아들 때 되면 엄마들이 이렇게 자꾸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엄마들이 너무 아이들 귀하잖아요. 안 시켜요. 그래서 안 시키고 모든 정리를 다 해줘요. 네, 모든 정리를 다 해주면 그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나이 먹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때까지 정리 다 해주셔야 돼요. 제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며느리 있고 딸 있고 손주 있고 손녀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 회사 다닐 때 바빠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더라. 근데 옆에 분들이 아유 뭘 취직하면 다 할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물론 하죠. 닥치면 하긴 하지만 이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습관화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정리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 2분 딸을 보내셨어요. 저한테 다시 수업을 듣고 보내셔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네. 그런데 그만큼 정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어릴수록 시작하시는 게 좋고 제가 그 짠 홍보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와 엄마가 같이 하는 정리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블로그에만 살짝 오픈할게요. 네네 오픈해놨는데 키위맘 정리 클래스라고 해서 아이와 엄마가 같이 하는 온라인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와 엄마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효과적인 팁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영역, 정리 시스템을 갖춰주시는 영역,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는 생각정리나 공간을 정리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이들이 잘 못할 것 같죠? 너무 잘해요. 1학년 친구들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시켰던 것 뿐이에요. 심지어 양말 정리를 썼고 제가 학교에서 한 300명 모아놓고 했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네, 애들이 안 했던 것 뿐이에요. 엄마가 할게 그냥 이렇게 해주셨던 것 뿐인데 아이들이 그 작은 그런 뭐랄까요 성공 결과들이 정말 자기들한테 자기 공간을 관리하는 책임감을 키워주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학습 능력이 좋아져요. 그렇겠죠. 책상 위에 정리가 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스타트부터 틀려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엄마가 계속 챙겨주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이와 엄마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학부모 강의도 되게 많이 하고 아이들 강의도 많이 했는데 이 한쪽에서 협조가 안 되면 시너지가 좀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날 수 있게끔 제가 단기 코스로 지금 일단 다음 주에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케어를 해드려야 돼서. 네, 그래서 하시면 좋은 계기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는 꼭 배워야 되는 지혜이기 때문이죠. 이게 온라인인가요? 매주 수요일 네, 온라인. 8월 12, 14, 19, 21인데요. 네. 카톡 채널 정리마법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링크를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제 블로그나 아니면 카톡에다가 정리의 마법 추가하시면 제가 제일 먼저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하시거나 오픈 채팅방, 사실 이것도 고민했어요. 가비지가 너무나서. 근데 오픈 채팅방 어떻게 검색하면 되나요? 오픈 오픈 채팅방을? 채팅방은 정리 마법 들어오셔서 저 보시면 바로 링크 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그 단톡방에 지금 올라오시는 쪽에다가 네, 있으신 분들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단톡방도 사실은 좀 시끄러울까봐 좀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좋은 개념들은 같이 나누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만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분 다시 이제 질문 나누면요. 김영숙님께서 집안 벽마다 책장이 들어와도요. 다 읽은 것, 덜 읽은 것, 책 정리가 궁금하대요. 자꾸 쌓인다고 하십니다. 네, 아이 책일까요? 부모님 책 같이 포함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 이거 학습은 아까 온라인 강의였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책 정리. 사실 책 저도 정리.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도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책은 목적이 뭘까요? 배우는 거? 그쵸. 봐야 되겠죠. 네. 책을 이제 꽂혀 있는 게 사실 다가 아니잖아요. 책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뿌듯해 라고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책만 사서 쟁여놓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엄마 욕심에 부모님 욕심에 막 이렇게 몇 집씩을 사다가 전집을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6살짜리가 있는 아이가 있는 집이었는데 책이 한 1000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볼 수 없는 책이었어요. 막 잠언론 무슨 이런 책, 고학년이 볼 책이 같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6살 아이가 이제 막 한글을 띄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책을 보나 안 보지만 언젠가 볼 것 같아서 꽂아놓으셨대요. 근데 문제는요, 그 집의 공간이 작았어요. 그 책이 그 주는 위압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책이요, 그 먼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맞아요. 책은 닦을 수가 없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하지, 저기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책을 청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아는 분은요, 비염이 되게 심하셨는데, 이 책장에 둘러싸이는 상상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 먼지 알레르기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훨씬 비염이 좋아지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책은요, 그 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시를 하세요. 네, 추억 용도로 쓰세요. 심지어 그 대학을 졸업하신 지도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서적이 막 꽂혀 있는 대표님 그러신가 보다. 네, 저는 그렇게 왜 떨어졌죠? 왜? 아직 가끔 보고 싶어요. 보시나요?는데? 안 보죠. 그쵸. 이게 전공서적을 추억의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두꺼워요. 맞죠. 네. 그래서, 물론 한 권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막 섹션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나, 그래서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셔놓고, 책을 계속 들이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장이 한두 개 갖고 절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집에 책이 많아요가 자랑이 아니고,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책을 제대로 꽂아놓을 수 있는, 마치 아까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걸어놓겠다는. 그렇죠. 책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표지가 제대로 보이게끔 이렇게 뭐 앞면을 꽂아놓게 한다든지 그런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책이 들고 나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책장을 상태를 좀 점검을 해보셔야 하고요. 네. 그래서 책도 흐름이 필요하거든요. 책도 흐름이 있고. 네, 책도 흐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만의 베스트셀러 공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손을 딱 꺼냈을 때 언제든지 빨리 읽고 싶은 책. 그 베스트셀러가 100권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지금 당장 내가 읽었을 때 너무 설레는 책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책을 예를 들어 나는 한 30권 정도 확보할 거야 그러면 경쟁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들어왔는데 얘가 30권에서 순위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뭔가 한정된 공간을 만드셔서 저 같은 경우는 붙바지장을 이렇게 섹션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붙바지장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 베스트셀러 공간 안에서 계속 들고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도 이게 판매 가능한 거 아시죠? 뭐 이제 중고 서적도 많고. 네. 그래서 본 책들은 그렇게 흐름을 좀 만드셔서 물론 두고 보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3,000권의 책이 항상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책의 흐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히 아이들 책 중에 과학책은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막 별도 없어졌다 생기고 네. 흐름도 계속 바뀌잖아요. 네. 컴퓨터도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빼주면 우리 아이는 윈도우 7이 최신 버전인지 아는 거예요. 네. 그런 탑승하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는 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게 만든다라는 걸 관점에서 책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만든다. 알겠습니다. 네, 책장 질문하신 분 있으시고 아까 온라인 강의냐고 물어보셨고 김민서님께서 정리 잘하는 아이가 학습 능력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건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저도 전공책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분께서 질문해 주셔서 이번에 이사하는데 근데 사실 아직 못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 찐우프틴을 골라보세요. 네. 그런가요? 참고로 저는 대학교 졸업앨범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두껍잖아요. 네, 특히 졸업앨범 버려야 네, 되겠습니다. 대학교 졸업앨범은 안 보고 오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랑 저희 친구들랑 교수님 사진 한번 잘라서 그거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그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정리 마법 이제 들어가시면 시플라이프 디자이너님의 내용이나 아까 강좌나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블로그에서도 계속 포스팅을 하고 계시니까 블로그로 소통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강의를 안내해드릴게요. 네네. 기본적인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오프라인 강의 사실 되게 많이 했는데 온라인 강의를 해보니까 또 온라인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집도 보여주시고 사진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제가 베이직 코스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2기 모집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초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4회차에 걸쳐서 꼭 필요한 공간들을 제가 세트로 묶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주방 냉장고 이렇게 책과 사진 그다음에 오시는 화장대 같은 꼭 필요한 공간들을 묶어서 거기서 꼭 실천하시면 좋을 어떤 그런 다양한 사례들과 또 여러분이 실천하시기 좋은 것들에 대한 지혜를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특전이 있어요. 특전이 뭐냐면 제가 온라인으로 랜선 컨설팅을 해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랜선 컨설팅은 그 공간을 이제 하나 찍으셔서 사진을 이제 저한테 보여주시거나 좀 내용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좀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적용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서 정리를 어떤 형태로든 책을 보시든 영상을 보시든 배우시는 방법이 있는데 같이 하는 거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서로 응원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 지혜를 분명히 얻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기가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네. 같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6시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꼭 이거 다 해야 되겠다. 이거 질문 못하면 만나러 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실 분. 행운의 질문자 있으면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할 텐데요. 없을까요? 혹시 현장에 오신 분 질문 있으신가요? 듣고 실천해야 되겠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실천. 네. 실천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뭐든지 실천, 영어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실천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마침 이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강의도 있고 하니까 꼭 한번 그 카톡 플러스 친구랑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정리를 통해서 나도 알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차게 1시간 이렇게 잘 마무리해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후기 남겨주신 분들한테 제가 책을 직접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블로그나 뭐 채널 남기시고 저한테 그 개인 플러스 친구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 중에 한 분께 제가 그 사인해서 여기 카드도 있어요. 딸 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랑 같이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카드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아요. 냉장고에 보실 수 있는 카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받았는데요. 정리의 마법이라고 이렇게 살짝 꼭 있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정말 정리의 팁 알려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는 9월 두 번째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버릴 것 미련 갖지 않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마무리 인사해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